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의미 있는 기사인데 이렇게 짧게 사실 전달만 하면 오해하기 딱 좋겠네요. 13화의 유튜브 영상에 기린 최고님이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맞습니다. 불친절한 뉴스는 이제 그만! 저희는 KBS 기사에 네티즌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모조리 찾아 읽고 직접 답해드리거나 담당 기자한테 가서 대신 따져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프로 대댓글러 김기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영원. 영혼이 없네요. 영혼이 없어요. 그래도 아직 영혼이 남아있는 두 분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야근 중에 갑자기 튀어나온 KBS 법조팀의 강한 허리 8년차 홍성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 2주 만에 뵙습니다. 목미 얼더미 7년차 기자 우규정입니다. 그 몸이 얼더미 무슨 뜻인지 알죠 본인도? 목미? 네. 알고 있죠? 아니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렇군요. 풀로 이제 목소리 미녀, 얼굴은 더 미녀. 네. 그렇습니다. 미녀. 오늘은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 병이 없습니다. 우리 병수. 우리 병수, 우리 강병수 기자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갔겠죠? 집에 갔어 좀 전에. 진짜?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선배 놓고 집에 갔는데 강병수 기자 어디 가고 오늘은 대신에 예고드린 대로 와우. 네. 귀한 분 모셨습니다. 잘생겼다. KBS의 1호 기자라고 불리죠. 1호 기자라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1호기. 1호 비행기. 에어포스 KBS 1호. 에어포스 원. KBS 1호기라는 급이 다르지 미친놈아. 저희 헬기 이름이 KBS 1호기입니다. 근데 2호기가 없죠. 한 대밖에 없기 때문이죠.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BS에서 가장 훌륭한 기자님인 것 같아요. 그렇죠? KBS 1호 기자님. 청와대 출입 기자 유호영 기자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호영 기자님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청와대 삼진 그리고 총리실을 같이 취재하고 있는 정치부의 유호윤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삼진 기자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총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가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급이 낮은 청와대 잘 모르는 사실은 제가 청와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딱 꼴랑 출입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와서 청와대 기자를 대표해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전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좀 부담이 많았지만 형이 이제 아는 선에서만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는 소리. 근데 다 알아야 돼. 물어본 건 다 물어봐요. 모르는 거 모른다. 얘기하면 되고요. 그래도 선배보다 많이 출입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모르셨겠지만 제가 또 청와대 출입을 잠깐 네. 했는데 두 달 정도 한 것 같은데. 네. 한 달에 선배보다는 두 달 많이 정도. 했네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 지금 1년이 안 되는 거예요. 반년밖에 안 되는 기자들이 모여서 이제 청와대 얘기를 해야 돼서. 근데 이제 기자들은 조금, 원래 예. 취입처에 가면은 뭐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 딱 그 취입처의 현안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모셨습니다. 그 저희가 KBS 청와대 출입 기자에게 궁금했던 점을 네.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먼저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청와대 출입 기자라고 하면 또 청와대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는데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살펴보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가벼운 질문부터 할게요. 네. 편의점 상어덮밥님께서 이분 저희 단골 손님.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분이 청와대 출입 기자 되고 나서 친척들이 좀 좋아하더냐, 부모님께서 좀 좋아하셨냐, 또 소개팅이 더 잘 들어오더냐 이런 걸 여쭤보셨어요. 어떤가요? 근데 아무래도 청와대 출입하게 되면은 이제 중계차를 타거나 이렇게 해외 순방에 따라가서 이제 마이크를 잡을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좀 더 그럴듯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친척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거 있는 것 같고 소개팅은 제가 이미 이제 소개팅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전혀 그런 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예. 그렇습니다. 공개를 하네요.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엔 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 저도 청와대 출입할 때 네. 문재인 대통령 한 번 뵀거든요. 진짜요? 두 달 동안. 두 달 동안 한 번 뵀어요 저는. 근데 한 번 뵌 게 언제냐면 5.18 그 기념식 때 광주에 내려가서였는데 한 300m 밖에서 뵀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냥 관객 중에 네. 한 명으로 뵌 게 아니지. 난 아니네. 뵀지. TV에서 본 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도 오히려 같은 모니터가 공기를 같은 공기를 맞았으니까. 근데 우리 중에서는 제일 가까이 본 맞아, 사람일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실제로 궁금해요. 제가 가장 가까이서 본 게 그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이제 싱가포르. 한 아세안 정상회가 열렸을 때 그때 저희 순방을 가서 근데 대통령을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기회는 등산 아니에요? 등산? 대통령이 이제 등산을 해서 출입기자 기자들 등- 출입기자 등산하니까. 등산이 한번 네. 최근에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 같이 안 갔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이제 그때 선배 두 분이 가시고 저한테는
가란 말 안 하셔서 그냥 섰습니다. 잘했어요. 워라벨이 중요해서. 아 근데 직접 봤을 땐 느낌이 좀 어때요? 인간적으로 딱 봤을 때 궁금한데. 그러니까 되게 정말 이렇게 좀 쾌활하신 느낌도 좀 들으시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이 가까이서 봤을 때 많이 들더라고요. 다음으로 쿠텐당님께서 기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가 청와대 출입 기자인가요? 물어보셨고요. 기자 사이에서 청와대 부심불이나 궁금합니다. 사실 선호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의미 있는 자리긴 그건 아닌 것 한데. 같은데. 아 너 가고 싶어? 선배는 가고 가고 싶어 싶어요. 하다는 너 가고 얘기죠? 싶어? 근데 선배는 어디든 가고 싶어요. 누가 빛나면 네. 거기 항상 가고 싶어요. 저 그런 건 아니고. 그때 탐사보도도 가고 싶다 그러고. 욕심쟁이네. 하나만 해. 형 원래 그 성희 형이 원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좋은 출입처에 이제 욕심이 또 있구나. 야망이 그렇다면 제가 여기 사회 2부에 지금 3년째 있겠습니까? 계속 욕하고 있잖아. 맨날 욕하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기자 8년 차지만 거의 5년을 사회분데. 형은 멀리 본다고 저는 생각을. 5, 6년을 사회분. 큰 그림. 성희 형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바닥을 닦아놓고. 그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근데 그 기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인지. 근데 유호영 기자는 어떻게 좋아요? 아니면 좀 덜 좋아요? 다른 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해보니까. 처음에 원해서 간 건지도 좀. 사실은 그 청와대 기자들이 통상 2명 정도가 많이 있어요. 언론사마다 2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면서 둘이에서는 도저히 그 시간을 못 채우는 상황이거든요. 맞아, 청와대 상황이 안 되죠. 근무 같은 출장도 경우에 많고. 출장도 많고 근무도 많고 또 아침 일찍 나와야 되는 상황도 많고 그래서 성희 형이랑 이제 다른 아까 강병수 서초동 요정 예, 같이 요정. 이제 법조에서 근무를 하다가 넘어와서 이제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제 바로 이제 적응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와 청와대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랑 비슷하네요. 예. 갈 사람이 없다. 너가 막내다. 제가 정치부에서 가장 막내입니다. 사실 갈 때는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청와대 기자의 이미지 같은 분이 한 분이 계시는 게 저한테 한번 이제 청와대 가시고 나서 제가 사석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선배 청와대 좋아요 했더니 너무 좋다. 청와대 기자는 뭐 이제 다르다. 뭐 이런 거를 항상 강조했던 분이 있는데 바로 여기 계신. 여기서 부심이 있었구나. 여기서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딱 만나뵙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난 청와대 기자야. 청와대 기자는 달라. 저는 그때 이제 편집부 기자였는데 괜히 불렀어. 청와대 기자는 이래도 되는구나. 라는 약간의 그런 저한테 이미지를 형성했는데 큰 도움을 주셨다. 저가 아니라 이분이네. 청와대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다 아시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누가 저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던질 거 없네. 야, 이건 거짓말이고요. 네. 다음 기린 최고님께서 청와대 식당 어떤가요? 메뉴나 가격 퀄리티 궁금합니다. 저는 압도적이더라고요. 아 진짜. 청와대 밥은 달라요. 어떻게 다 1호밥. 1호 밥은 얼마인데요? 어차피 다 식판에 받는 밥일 거 아니에요. 식판에 뭐가 놓이냐가 제일 중요하죠. 네. 아침에 가면은 네. 밀당 과일 하나씩 따로.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 아침에 가면은 이제 가장 맛없기로 소문난 데가 서울중앙지검 밥이 그쵸, 유명하죠. 최악이죠, 진짜. 최악. 이거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콩밥이 예. 나오나요? 가격도 비슷하지 않나요? 3,000원인가? 가격 3,000원이에요. 예. 아침에. 아. 아침에 4,000원인가? 3,000원. 예, 근데 같은 가격이라고 저 도저히 볼 수 없는 과일이 있고 항상 되게 국도 너무 맛있고 샐러드도 항상 따로 준비돼 있고 점심에도 가도 메뉴가 너무 맛있고 고기 반찬이 많이 나와요? 고기 반찬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어요. 영양 성분을 다 고려해서. 이게 지금 두 분이 안 가보았으니까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으면 모르죠. 특징적인 게 대통령님이 순방을 가시면은 그 밥을 안 하시고 대신 라면을 끓여주세요. 가끔씩. 그 라면을 끓여주시면 그냥 라면이 아니라 해산물 넣어가지고 와. 아침에 라면을 끓여주시면 오히려 그거를 먹으려고 와. 기자들이 더 일부러 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프릭 1111 스미트님께서 현 정부에서는 비주기적인 브리핑이 많았었는데 기자도 사람인데 밥 먹으러 가야 또 브리핑이야 이렇게 짜증내는 일은 없었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브리핑 공지가 오는 게 통상 이제 기자들이 다수가 들어가 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 이제 김의겸 대변인님께서 언제 브리핑이 있다 이렇게 공지를 올리시는데 통상 텀이 한 20분? 때로는 15분? 그 급할 땐 10분 같은 경우도 있고 10분 후에 열립니다. 예, 10분 후에 3시인데 10분 후에 열린다. 10분에요? 그러면 이제 다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춘추관에서 이게 언제 또 브리핑이 열릴지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버티고 있는 거죠. 법조로 치면은 압수수색이 밥 먹기 전에
문자가 오면은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맥락이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제 권혁기 춘추관장이 이제 그 10분 후에 있습니다. 진짜 자다가 이거를 그래서 아예 소리를 못 꺼놓고 계속 쥐고 있어야 돼요. 울리면 뭐 보면 엄마고 막. 전 자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야, 어떻게 그거 잘 알았어. 수가 있죠? 야, 어떻게 잘 수가 있죠? 야, 점심 먹으면 잠깐 잘 수 있지. 근데 정말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못 나가고 앞에 그 춘추 카페 앞에 가면 이제 작은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정도만 놀지 딴 데서 못 놀아요. 네. 다음으로 니얼산스 쪼버쉬마님께서 그 닉네임 이렇게 적지 마세요. 이분 단골. 네, 단골. 아, 그렇군요. 아니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 기자님은 청와대 출입할 때 기자로서 기사를 써야 한다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 나는 월급을 받으니까 일한다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 이 새끼들 하나만 걸리면 조지고 내가 유명 기자 돼야지 조작을 해서라도 꼬투리를 잡아야겠다 어떤 마음으로 출입하시는지. 재밌다. 근데 질문에 답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그렇게 해서 하는 기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기자로서 기사를 쓰는 것도 맞고 월급을 받으니까 값어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되게 이목을 많이 받을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어느 출입처 기자가 그 기자회견 장면이 인터넷에 영상으로 돌아다니고 질문한 게 잘못된 질문이나 좀 부적절한 질문을 생각이 들면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른 데는 그런 경우 거의 없는데 사실은 청와대 출입 기자면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대통령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열렸었는데 그 간혹 아니면 또 이제 정상회담 끝나고 돌아오셔가지고 그렇죠. 기자회견 하실 때 보면은 그 기자를 얼굴을 잡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다수의 카메라가 동원이 돼서 원샷을. 원샷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질문하는 모습이 생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도가 높은데 여기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정말 회사 욕을 많이 먹게 되고 진짜. 저희 홍성희 선배께서 또 이제 웃으면서 보고 계시는데 네가 지금 딴 거지. 난 단독 기자인데 클래스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사명감과 이런 걸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좀 까칠한 질문들이 또 뒤에 또 많이 있어요. 박스렛 인님께서 새벽에 윤수석 혹은 대변인한테 문자질 한다고 하던데 잠도 못 자게 아직도 그러세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이건 아마 저 때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어떻게 하는지부터 하루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침에 어떻게 하는지. 아침에 한 6시 정도에 눈을 떠가지고 그럼 눈 떠가지고 이제 기사를 단독 청와대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요. 그러면 나올 때가 많거든요. 단독 검색 먼저 하죠. 예, 그렇게 되면은 얼마 전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졌다. 18일부터 20일이다. 이런 기사가 떠버리게 되면 대박. 바로 우리 뉴스에 반영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수석님이나 대변인과 전화를 하죠. 맞는지. 맞는지. 그 수석님과 대변인도 그 시간에 많이 깨 계세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잘못된 정보가 나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전화를 드리는 게 물론 죄송하기도 한데 근데 대변인께서 출근이 되게 이르신 것도 알아요. 수석님께서나 대변인께서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7시 회의 들어가시기 전에 7시 회의를 들어오고 나시면 전화를 못 받으시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 7시부터 회의예요? 7시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 전에 통화를 해야 돼. 네. 그 전에 7시에도 전화 안 받으신 경우가 있어가지고. 예. 그 그러니까 전에 확인하죠. 방금 유영 기자 한 얘기가 이제 이게 잘못된 기사가 계속 떠 있는 왜 웃냐? 아, 웃고 있나? 아니. 진행자에 대한 비웃음이 여기 걸려 있어. 기본 자세가 비웃음이야. 그렇습니다. 이도 기자 신이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도 잘못된 기사가 계속 떠 있는 것보다는 확인을 해줘서 이게 잘못된 거면 정정을 하고, 그래서 아니라는 정정 보도가 더 나가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럼요. 사실 기자들도 아침에 전화하기 되게 싫거든요. 너무 싫죠. 근데 저도 피곤하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확인하고 가면 출근이 늦으니까. 그치. 지하철에서 옆에 사람 꽉 차 있는데 뭐 누구누구 피의자 입건 됐냐고, 누구누구 뭐 구속됐냐고, 누구누구 수사 압수했냐고. 그리고 사실 기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남한테 이른 새벽부터 전화하는 게 네, 부담스러운 싫죠. 일이에요. 부담스럽죠.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죄송한데요. 이게 입에 붙어요 처음에. 예. 항상. 죄송한데요. 이렇게 죄송한데요. 물어보거든요. 괴롭혀서 하고 네. 싶은 게 전혀 아니라 저도 하기 싫지만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전화를 드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단독이 이만큼 떠 있으면 그때부터가 벌써 막 피로인 마음이 거예요. 막 네. 제일 졸리지. 그때. 단독이 없으면 너무 아침이 피꺼. 출발이 좋은 거지. 그렇죠. 가볍게 출발하는 거고. 네. 자, 다음으로 우리 땅 파는 두더지님
김소희님, 나무님, 초대희님, 컬러파크님 등 다수의 여러분들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2017년 1월 청와대 기자분들이 두 손 앞으로 고이 접어 바닥만 쳐다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질문 하나 못하고 듣기만 하더니 현 정부 시작 때부터 왜 이렇게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지 궁금하네요. 김소희님께서는 정권 따라 질문하는 태도가 천양지차던데 민주정부는 만만하신가요? 이 분들의 말씀은 왜 지난 정부 때는 아무 말도 가만히 못하잖아. 있고. 이번 정부 때 왜 이렇게 날선 질문들을 많이 하냐 이런 거예요. 사실 이거는 유호영 기자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호영 기자 생각은 어때요? 그 2017년 때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이런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저는 그 장면이 그 당시 한국 언론에 상징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암흑기.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의 기능이 마비되고 특히 사실 거기에 저희 회사 선배 계셨거든요. 저도 그 봤고 그 선배가 대통령님 옆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바로 옆에서 이제 계시는 걸 봤고 저도 약간 댓글을 오기 전에 한번 어젯밤에부터 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상당수의 분들이 왜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못 해놓고 이제 만만한 문재인 정부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냐. 특히 뭐 최근에 있었던 기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국내 자신 현안에 대해서 있으니까. 질문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질문한 기자들이 너무 무례하다. 근데 거기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은 기자들이 사전 조율될 때 그 국내 현안 질문이 가능한 걸로 공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질문을 준비를 해왔죠. 근데 기내에서 인터뷰가 그 기자회견 시작되면서 대통령님께서 국내 현안 안 받는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전 조율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쏟았던 게 그 방한 기간, 그 순방 기간 동안 가장 많았던 기사는 사실 특감반이었거든요. 특감반 사건이 이제 홍성희 선배께서 하셨던 법조팀에서 제가 비롯한 필두로 했던 사실 결정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게 지금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는 그 특별감찰반원의 비위행위가 뭔지 전체 비위행위를 저지른 특감반을 몇 명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저는 그 상황에서 기자는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생각이 들고요. 물론 대통령님께서 그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기자라고 한다면 윤리적인 범주가 아닌 질문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질문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태도 문제는 전 약간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질문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옛날에는 입도 뻥끗 못하던 새끼들이 왜 이제 와서 나중에 그게 사실은 이 국민들의 네티즌 여러분들의 분노의 사실 원인은 그건 것 같아요. 왜 상대 봐가면서 하냐 니네. 전 사실 이 문제를 저도 요즘 생각을 하는데 왜 옛날에는 그렇게 정권을 비판하는 탐사보도가 없다가 지금 쏟아지느냐 모든 지상파에서. 네. 저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사실 요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언론은 그 내부 조직이 건강하고 수평적이고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정권에 따라서 우리 조직도 휘청휘청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조직으로 그렇죠. 성격이 예. 바뀐 체질이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는 느끼는 게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우리 언론 조직이 훨씬 더 그 자유의 온기가 훨씬 더 커졌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은 그대로인데 조직의 문화가 바뀌었어. 근데 그게 우리 노력에 의한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 조직 문화가 바뀌었어. 그래서 좋은 보도를 해. 이런 데서 비롯된 것 같거든요. 풀어주니까 정부에서 사실 그런 거죠. 풀어주니까 나대는다. 사실 그 논리도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자율성이 확대가 됐어요. 자율성이 확대된 거예요. 우리가 저는 편집부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MBC, SBS, KBS 뉴스를 다 보거든요. JTBC도 보는데 탑 뉴스가 다 달라. 그러니까. 네. 뉴스의 순서가 요즘은. 다 달라. 맞아요. 근데 박근혜 정권 때는 뉴스의 순서가 다 비슷했어요. 맞아요. 3사 뉴스가 다 똑같았어요. 그거 아이템도 연구할 다 만한 주제인 것 비슷하고. 같아요. 전 그거 진짜로. 그거 되게 신기해. 그 어. 저도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다른 이제 선배가 그 얘기를 해서 아 그렇구나 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연구할 만한 주제인 것 같아. 진짜. 정부가 달라지니까 언론사들이 지를 멋대로 쓰는 거야. 그전에는 누구 멋대로 썼어?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쓴 거예요. 내보내지 말라고 전화했잖아요. 우리 국장 보도국장한테 청와대에서 그렇죠. 홍보수석에 전화를 했죠. 네, 홍보소에 전화해가지고 그거 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시대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에는 KBS 기자들은 그런 한심한 모습을 보였었죠. 참 그 모습이 정말 부끄럽고 정말 그런 모습을 다시는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방송도 하는 게 사실은 작은 기자들 몸부림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성희 기자나 오기정 기자는 생각 어때요? 그 기내에서 그렇게 질문을 한 거나 아니면 또 이뿐이 아니라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되게 날선 질문을 한 기자들이 공개적으로 한 기자들이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 기자들한테 주어진 그 질문할 권리라는 게 왜 주어졌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가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 중에서 좀 부적절한 질문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비난을 위해서 하는 질문.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아까 문제가 됐던 그 돌아오는 기내에서 뭐 질문 안 받겠다고 했는데 뭐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안 하고는 뭐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질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확신할 수 있냐? 자신 있냐?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자신 있습니까? 우리 지금 하는 거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질문은 자신 있는지 없는지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나라 꼴이 이렇다. 너 책임질 거야?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는 질문의 형식을 빌린 어떤 그냥 비난일 뿐인 거지. 근데 그런 질문까지도 다 맞다고 하는 게 옳으냐?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할 기회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여론에서 왜 그런 수준만 낮은 질문을 하느냐고 미디어 해서 오늘에서 그 여론의 시장에서 그냥 비판하고 잠재우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예 그 원천 제한하기보다는 여론의 시장에서 이제 걸러지게끔. 예. 최근 트렌드가 이제 아무래도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도 그 스스로 질문에 책임감을 대해서 느껴야 스스로 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 최근에 자기 질문이 회자되고 네. 또 언론상 비판받고. 또 인터넷상에서 비판을 받고 이러게 되면 좀 자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자정작용이 발동이 돼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미디어 오늘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자를 비판하는 언론의 상당히 미디어밖에 좋아하시네요. 없잖아. 미디어 오늘도 맞고 그 맞죠. 네티즌 분들이 이제 네티즌분들의, 어떤 그 기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언론사에 대한 비판하지 말고 그 기자의 이름을 찝어서 댓글을 달자 이런 운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야 그 해당 기자가 그렇죠. 보고 뜨끔하지. 아무리 뭐 KBS 욕을 해도 그냥 펑퍼짐하고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라고 해봤자 뭐 나 아니겠지 이러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기자 이름을 써서 조지자 그런 게 있는데 저도 그것도 사실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때는 정당한 권리죠. 괜찮은 방법 같아요. 맞아요. 제가 원래 해외 순방 관련 질문 관련 댓글들을 나무님과 초대인님, 캣키트님, 더 블루데이님, 박그레이님께서 해주신 댓글들을 이제 마지막에 다루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려가지고 시간상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궁금한 거 그래 지금 청와대 기자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도 물어보셔도 되고 선배 에어포스원 타봤어요? 못 타봤죠. 아, 네. 구경도 못 해봤어. 타봤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어떤가요? 네, 타봤죠. 오, 그 1호기. 네, 진짜? 1호기는 되게 어떤가요? 타봤죠. 되게 그렇다. 어떻게 멋있다. 생겼나요? 1호기를 그 공항이 이제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타고 가죠. 성남 서울공항 우리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예, 거기서 가는데 출세했네. 그거 타보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를 처음 느꼈던. 좌석은 그냥 일반 일반 비행기랑. 좌석보다 이게 심리적인 요인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넓어요.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밥이 되게 잘 나와요. 그거 모르겠네. 아. 기내식. 음식이 역시 정말 청와대는 청와대 밥은 음식이네. 최고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게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비행기를 공짜로 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 댓글 네. 있었어요. 아닌가요? 1호기이기 때문에 너희 뭐 대통령 세금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맞아요. 다 회사가 지불합니다. 아. 순방 비용을 이제 각자 회사마다 비용을 다 산정해서 항공기 1인 항공기 거기 식사비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프레스센터가 차려지거든요. 현지에 이용료. 그 이용료까지 다 세분화돼서 아. 자기 돈 예. 내고 가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싸가지없게 한 거였나요? 그 기내식도 잘 나와도 자기가 낸 거. 낸 거니까. 낸 거로 예, 먹는 그래서 거네. 거기에 대해서 오해는 안 줬으면 좋겠어요. 아. 저기 지금 꽤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웬 피자예요? 이 피자가 이 KBS 선배들이 와. 우리 고생한다고 와. 야식을 지금 감사합니다. 어느 선배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시 주말 9시 뉴스에 심지어 앵커 아, 와. 우리 한승현 기자님께서 아, 예. 피자를 한 판 지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하나씩 아, 예. 네, 드시고 네. 그러면 저희는 기레기 판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